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퇴도 했으니 이제 여행이나 다녀야지. 친구들은 벌써 유럽도 다녀오고 크루즈도 탔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비행기 표를 검색하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비행기 예약 멈추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멈추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모두가 해외여행을 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제가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남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60대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야 하는 진짜 이유를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대신 당당함이 생기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정말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돈만 버렸네. 너무 피곤했어. 다시는 안 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솔직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여행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니까요. 모두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보고 즐겨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직감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요즘 60대 사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행사들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60대 고객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0대가 게을러져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60대가 더 똑똑해지고 더 현실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짜장면입니다. 20년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이었어요. 그때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이 10,000원입니다. 맛은 비슷한데 가격은 5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만큼 자주 먹지 않게 되죠. 해외여행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여행이 50만 원이면 됐어요. 지금은 200만 원도 부족합니다. 비행기 표만 100만 원이 넘어요. 호텔비, 식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대나 30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돈 많이 써도 괜찮아.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곧 은퇴할 나이예요.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전부입니다. 그 돈을 일주일 여행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쓴다? 이건 단순히 아깝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과 쓰는 돈의 균형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이 정말 특별했어요. 외국 음식도 신기하고 외국 풍경도 신선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만 켜면 세계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어요. 4K 화질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음식도 이제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일본 라멘, 이탈리아 파스타, 프랑스 빵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행기 타고 10시간 날아가서 힘들게 줄 서서 먹어야 할까요?
똑같은 걸 집 근처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가 해외여행을 멀리하는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취향 변화가 아닌 사회 경제적 환경과 신체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하방 경직성과 심리적 위축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똑똑하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비용. 이 돈을 여기 쓰면 저기에는 못 쓴다는 뜻이죠. 해외여행에 300만 원을 쓰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00만 원이면 손주들 용돈을 1년 내내 줄 수 있어요. 집 보일러를 새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갈 일 생겼을 때 여유 있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일주일 여행에 다 써버린다? 그것도 돌아와서 피곤하고 후회만 남는 여행에. 60대는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자산은 많을지 몰라도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시기입니다. 과거의 해외여행이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면 지금의 여행은 철저하게 소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은 60대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투자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킨다. 이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새로운 경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살았고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비행기 타고 호텔 찾아다니고 낯선 음식 먹고 관광지 줄 서고 이게 정말 휴식일까요? 젊은 세대는 이번에 돈을 쓰더라도 다음에 다시 벌면 된다는 낙관론이 있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에게 자산의 감소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원화 가치의 하락과 항공권 가격의 폭등은 여행의 가성비를 최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자산이 며칠간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너무나 쉽게 증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60대의 합리적인 뇌는 여행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에서 해외여행 만족도가 50%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불만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은 많이 들었는데 기대만큼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모든 게 너무 비싸졌어요.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각합니다. 환율도 올랐어요. 예전에 한 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지금은 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행을 해도 돈이 40% 더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고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요즘 60대들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이런 곳들이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로 언어 걱정이 없어요. 셋째로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넷째로 음식이 입에 맞습니다. 다섯째로 병원 가기 쉬워요. 이렇게 따지면 국내 여행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굳이 비행기 타고 10시간 날아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회복 탄력성의 급격한 저하와 의료 접근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건 정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60대의 몸은
20대나 30대와 다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확 떨어집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60대의 신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20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차 적응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시차 적응이 하루면 됐어요. 그런데 60대는 3일, 4일 걸립니다. 심한 경우 일주일 내내 고생해요.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여행의 절반은 시차 적응하느라 날려버립니다. 시차 적응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국제선 비행기는 최소 5시간, 보통 10시간 이상 타야 합니다. 유럽 가려면 12시간도 넘어요. 좁은 좌석에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허리 아프고 다리 붓고 정말 힘듭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특히 더 좁아요. 비즈니스 좌석으로 가려면 돈이 2~3배 더 들어요.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에서 좋은 호텔에 일주일 묵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착해서도 문제예요. 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습니다. 짜거나 달거나 기름지거나 소화가 잘 안 돼요. 여기에 해외의 낯선 위생 환경이나 음식은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는데 외국은 공중 화장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어도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60대에는 참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입니다. 만약 여행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죠? 외국 병원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특히 미국은 응급실 한 번 가는데 수백만 원 나옵니다. 보험 들었다고요? 보험도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증상을 설명하죠? 의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행 내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체했나? 머리가 아픈데 괜찮나? 이런 걱정하면서 여행하면 전혀 즐겁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현지에서 병원을 찾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탈, 감기, 고혈압, 당뇨 악화, 낙상 사고 등등. 낯선 환경이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익숙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베개, 익숙한 음식, 익숙한 공기. 이런 것들이 바뀌면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긴장을 즐거움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60대는 긴장이 피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젊을 때는 모험이었던 것이 이제는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집 근처에 익숙한 병원과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언제든 쉴 수 있는 내 집 침대가 주는 안정감이 해외 휴양지의 선베드가 주는 낭만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장벽으로 인한 여행의 주도권 상실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요즘 여행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의 여행은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납니다. 비행기표 예약부터 시작해서 호텔 체크인, 택시 부르기, 식당 예약, 지도 보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해야 해요. 항공권 체크인부터 현지에서의 맛집 예약, 길 찾기, 심지어는 택시를 부르는 것까지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앱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하고 이런 걸 외국어로 해야 합니다. 영어나 일본어로 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해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60대에게 큰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60대 중에 이런 거 능숙하게 하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힘들어합니다. 카카오 택시도 어려운데 우버나 그랩 같은 외국 앱을 어떻게 써요? 구글맵 보는 것도 헷갈리는데 낯선 도시에서 길 찾기가 쉬울까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행을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패키지 여행이 해결책이었지만 이제는 패키지 여행조차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가이드 따라다니면 되니까 편했죠. 하지만 요즘은 패키지 여행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가이드가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혼자 뭘 해야 하죠? 결국 스마트폰 써야 해요. 식당 찾으려면 구글 검색해야 하고 카페 가려면 지도 봐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60대에게는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즐겨야 할 여행이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행위로 변질될 때 시니어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여행의 본질은 자유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여행은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주도합니다. 앱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여행의 본질은 자유인데 오히려 디지털 기기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자유로운 여행일까요? 오히려 기술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 어떻냐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나 손주에게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좀 해줘. 이렇게 계속 의존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여행을 즐겁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졌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한 무력감을 경험하느니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내의 익숙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휴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60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여행 가야 하나? 차라리 국내에서 내가 잘 아는 곳,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무리해서 스트레스 받는 여행보다 편안하게 즐기는 여행이 훨씬 낫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60대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 그리고 변화된 기술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한 끝에 내린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사회적 압박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여행을 마치 의무처럼 만들고 있어요. SNS 보면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 올립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지중해 크루즈 사진, 일본 온천 사진. 이런 거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만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SNS에 올라온 사진이 진실일까요? 그 사진 뒤에 숨겨진 힘든 순간들은 안 보입니다. 비행기에서 잠 못 잔 얘기, 음식 안 맞아서 고생한 얘기, 길 잃어서 헤맨 얘기 이런 건 안 올려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피곤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행보다 내가 편안한 휴식이 훨씬 중요해요.
파리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크루즈를 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 상태와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해외여행을 아예 가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가고 싶고 체력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면 가세요. 하지만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갈 필요 없어요. 의무감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가고 싶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패키지 여행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계획하세요. 하루에 한 곳만 가는 여유로운 일정. 무리하지 않는 짧은 거리.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 병원이 가까운 곳. 언어 소통이 쉬운 곳.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무조건 유명한 곳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여러분만의 속도에 맞춘 여행을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해외여행 대신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선택지는 정말 많아요. 첫째, 국내 여행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아요. 제주도 한라산, 강원도 동해 바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이런 곳들 제대로 가보셨나요? 외국 가느라 정작 우리나라 좋은 곳은 못 가본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둘러보세요. 언어 걱정 없고 음식 걱정 없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둘째, 동네 산책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걷던 동네 길도 제대로 보면 새로워요. 계절마다 풍경이 다르고 나무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 공원, 근처 산, 강변길. 이런 곳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이게 진짜 힐링입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셋째, 취미 활동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았나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사진 찍기. 이런 걸 해보세요. 여행으로 쓸 돈으로 좋은 취미 도구를 사세요. 카메라 사서 동네 풍경 찍어도 좋고, 악기 사서 배워도 좋아요. 이런 취미는 평생 즐길 수 있어요. 일주일 여행은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취미는 계속 이어져요. 넷째,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세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이런 시간이 진짜 소중한 겁니다. 외국 가서 사진 찍는 것보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수다 떠는 게 훨씬 행복해요. 다섯째, 집을 더 편하게 만드세요. 여행비로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편한 소파 사고, 좋은 침대 사고, 공기청정기 사고, 매일 생활하는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드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가치 있는 투자예요. 일주일 여행보다 매일매일의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버킷리스트가 있잖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잖아. 물론입니다. 진심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세요.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TV에서 봐서 멋있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가면 별로일 수도 있어요. 버킷리스트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에베레스트 등반이 꿈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 가는 게 새로운 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꿈을 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의 진짜 의미는 이동 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집 앞 공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느끼는 평화로움. 친구들과 동네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나누는 웃음. 손주 손잡고 산책하면서 느끼는 따뜻함. 이런 순간들이 진짜 여행입니다.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거라고. 무슨 뜻일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걷던 길도 오늘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맨날 보던 나무도 오늘은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여행의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이렇게 해보세요. 해외여행 알아보지 마시고 대신 집 근처 공원에 가세요. 아니면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식당에 가보세요. 아니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계획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신발 신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진짜로 즐겨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지 말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바람 소리 들어보고 나무 냄새 맡아보세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큰 행복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유럽 갔다고 나도 가야 한다?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남의 인생 따라가다가 내 인생 망치지 마세요. 내가 편한 게 최고예요. 내가 행복한 게 최고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크루즈 탔다고 나도 타야 한다? 아닙니다. 그 돈으로 나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신중하게 써야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더욱 그래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하죠? 체력도 아껴야 해요. 지금 무리하면 나중에 아파요. 아프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해요. 굳이 힘든 여행으로 몸을 혹사시킬 필요 없어요. 편하게 쉬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메시지는 하나예요. 해외여행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안 가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 편하다고 느끼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최고예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돼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세요. 돈을 현명하게 쓰고 건강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동리가,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소중한 여행지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예전처럼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걷던 동네 산책길도, 마음 맞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내 집 거실에서 읽는 책 한 권도 충분히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그 노을을 어디서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